네, 반갑습니다. 5월 22일 목요일이죠. 네, 오늘 아침 시험입니다.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9%요. 네, 나스닥은 마이너스 1.4%, S&P 500도 마이너스 1.6% 하락을 했습니다. 끄떡없어, 튼튼해 라고 했었던 미국 증시였는데 일단 낙폭이 제법 크게 발생이 됐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뭐 감세, 재정적자 우려 확대, 뭐 그런 부분들, 국채 수요 부진, 뭐 말들 많네요. 예,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너무 조용하게 넘어간 게 이상했다, 늦게라도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은 되게 나빠요. 자, 일단 살짝 떨어져 시작했다가 반등 없이 그냥 막판에 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든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지금 13시 한 10분경, 네, 그 정도부터 그냥 주가가 아래쪽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되면 추가 하락도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전체에 충격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죠.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네. 뉴욕 증시는 트럼프 감세한 우려에 약세를 보였다. 미 국채 10년물이 4.5%, 30년물은 5%를 재돌파를 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감세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야 빨리 좀 처리해. 자, 세금도 부족한데 감세 법안을 처리하겠다. 자, 약간 모순된 모습 아니냐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세금을 줄이더라도 외부에서 끌어당기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대규모 감세안을 담은 메가 비례 의회 통과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을 향해 다음 선거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야, 너 법안을 근데 이거 미국도 의원들 뽑을 때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합니까? 네. 다음 선거에서 퇴출시켜버릴 거야. 네. 이게 지금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자, 현재 하원에서 공화당은 224석으로 민주당 213석을 근소하게 앞서서 당내 이탈표가 몇 표만 나와도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똘똘 뭉쳐도 부족할 판에, 네, 지금 반대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또 결과적으로 이제 이 트럼프의 어떤 입김이나 이런 영향력이 좀 약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자, 그렇게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당내 이견이 좁혀졌으며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 뭐 특별한 거 없으면 네, 통과시켜줘라, 이런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재무 건전성이죠. 재정 건전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사실적으로는 트럼프의 이런 법안들이 너무 무모하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국가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금 연방정부 부채 문제를 지목하면서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강등을 했다. 근데 대통령이 감세안까지 밀어붙이면서 재정적자 악화와 나라빚 증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걱정될 만해요. 그죠? 걱정되죠.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야, 빚 더 내버려. 네. 야, 수입 줄여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엄마 아빠가 도와줄 거야. 이런 망나니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네. 딱딱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여보 일 안 해? 아예 몰라, 일 안 할 거야 이제.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아? 몰라, 엄마 아빠가 도와줄 거야.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엄마 아빠는 누구예요? 네, 우리나라를 포함한, 네, 미국과 거래 중인 다른 나라들인 거죠.
아, 피곤하네요. 그죠? 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끌려갈 수도 없고. 자, 재정 악화 전망에 미국 국채 금리는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분 이번에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이 감세안을 통한 그런 재정 적자에 대한 어떤 우려, 악화 이런 것들이 계속 더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밖에 없겠네요. 자, 미중의 무역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이 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불안정한 요소가 되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죠? 네. 그리고 이번에 국가신용 등급이 내려간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재정 악화, 부채가 너무 많다, 빚이 너무 많아.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소득은 더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야 이렇게 되면 이건 경기 침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뭐 핑계일 수도 있어요. 뭐 그래서 그동안은 뭐 미국이 빚 안 지고 살았냐 이렇게 하면 또 할 말 없거든. 그죠? 네. 뭐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겠죠. 자, 이 답답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감세발 폭풍. 네. 여기 그림이 재미나왔네. 재밌게. 감세! 이것도 챗 GPT 이용했네. 자, 감세발 폭풍. 그래서 재정적자 확대 우려, 미증시 급락.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자, 안 빠졌으니까 또 빠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좀 부담스럽겠다. 그죠? 네. 자,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 반등하는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고 실적에 주주환원 기대감까지. 지금 이제 이 약간의 밸류업 비슷한 흐름들을 좀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거.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저거예요.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이 부분은 지금 양 당이 모두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거기에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배당 소득 분리과세. 자, 이거는 지켜질 수 있는 내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공약은 지켜질 수 있다. 자, 공약을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꼭 이번에는 지켜지리라 생각되는데, 자, 뭐 분리 과세가 된다면 일단은 어디가 되든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배당 소득이 높은 쪽으로 이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거, 배당을 많이 받는 애들 누구예요? 금융주, 그죠? 은행 이런 쪽이 이제 전통적으로 외국인들도 좋아하지만 배당 많이 받는 걸로 일단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은행주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간다. 요즘에는 이제 뭐 자사주 매입, 소각, 뭐 등등등 주주 환원 뭐 확대,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렇게 되면 다른 것들 있잖아. 다른 거. 뭐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이나 뭐 그런 사례에 있는 기업들도 전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쉽게 얘기하면 배당을 많이 주고 주주 환원이 높았던 기업들에게는 매수가 쏠려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는 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든지 등등등 통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외화 환산 이익이 늘어날 뿐 아니라 건전성 지표인 보통 주자본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수혜가 또 금융회사들한테 또 있는 거죠. 얘네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 예비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런 환율의 영향이 좀 있다. 뭐 이거 예전에 환율 올라갈 때 은행주들 약간 네, 주춤했었던 부분에서의 재료도 있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은행주들이 요즘에 잘 올라가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내용이라 뭐 실적 좋고 배당 더 확대한다 그러고 망할 염려 없고 그렇고 뭐 수혜를 또 입고 배당을 많이 준 데서 정말 그랬는데 그걸 또 분리과세를 해준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완전 땡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주들에 몰리는 모습이 있는 거고 근데 은행주들에 대한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은행주가 지금 주고 있는 배당금 그것보다 더 많이 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회사들도 아직 주가가 뭐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 있는 종목과 밑에 있는 주식 근데 둘 다 배당을 많이 준대. 그러면 어떤 주식을 또 관심 있게 보게 될 것인지 지금 올라가서 핫한 종목들 말고요. 네, 같은 선상에 있는 같은 재료랑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저점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공략하시면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야, 비트코인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걸까요?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돌파 11만원 선 뚫을까? 11만 달러죠. 11만 달러 선을 뚫을 것인가? 비트코인 한동안은 안 된다 했는데 이것도 또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이유인가요? 네.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글로벌 무역 긴장 등에 7만 4천 달러까지 내려갔었는데 야 이게 7만 4천까지 내려갔던 게 11만 달러를 넘어갔다고 이제 야 그것도 야 이거는 진짜 그 금액이 너무 이제 확 몰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죠? 네. 자 10만 7천 달러에서 거래되다가 불과 30분 만에 2천 달러 이상 급등했다. 가상화폐 시장 관련 규제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9일 날. 네, 요건 좀 지난 일인데,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 세탁 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텍사스주 하원 의원이 20일 날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뭐 이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JP모건 체이스도 고객들의 비트코인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죠? 뭐 특별한 건 아닌데요, 그죠? 네, 다 원래 있었던 거잖아. 원래 있었던 것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테고 지금 올라간 이유는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죠? 네, 그 동안에 있었던 부분인데 하긴 뭐 코인이 올라가는 거는 글쎄요. 이유를 잘 모르는 게 맞죠? 근데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자,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투자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금의 그 덩어리가 생긴 거잖아요. 난 주식 안 하고 코인 할래.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진행이 돼버리게 되면 증시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느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네. 콜마 B&H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네, 콜마 홀딩스에 대한 그 주가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팔아 먹었는데 아직 못 파신 분들에게는 네, 반등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생긴 거네요. 콜마 B&H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매수다 이거죠. 그래서 목표 주가 2만원 유지했다. 지금 콜마 홀딩스하고 콜마 B&H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경영권 분쟁이다 뭐 이런 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네 여기는 따로 얘기는 안 나와 있네요. 콜마 B&H의 그 대표가 이제 딸이죠. 딸 여동생 딸이고 그 다음에 콜마 이 전체의 그 부회장인가 회장 네 이쪽이 이제 오빠고 아들 네 그리고 이제 아빠가 있죠. 아빠의 그러니까 이게 뭐 남매인데 회장은 아들 부회장을 봐야 되겠죠. 아빠가 아직 그 있으시니까 영향력이 있으니까
하여튼 오빠하고 그 여동생의 싸움인데 이제 현실 남매의 싸움이 된 거죠. 오빠가 이제 얘기한 거야. 야, 너 왜 이렇게 실적이 부진하냐? 너 바꿔쳐야 되겠는데 이거 너 그만둬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발끈하고 나선 거야. 요즘 같은 때에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냐? 네. 여기 줄었잖아요. 콜마 B&H의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15% 63% 줄었다. 네. 모두 역성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사내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총 허가 신청 소송을 제기하고 막, 네. 콜마 홀딩스가요. 지배 구조를 한번 네, 바꿔보자. 그러니까 이게 열받는 거지. 그래서 막 그냥, 네. 하긴 뭐, 네. 근데 이제 아빠는 이제 보면은 얘네들이 싸우면은 안 좋으니까 야 그만 싸워 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콜마 B&H의 주가가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것과 콜마 홀딩스가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라서 그 부분을 이제 홀랑 팔아먹긴 했습니다. 팔아먹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 변화가 네, 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생길 것 같다 판단이 되죠. 그래서 아직 못 팔아먹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띄워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그때 매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그냥 남매의 싸움이라서 요거 지배구조 논란 이런 걸로 포장하기는 조금 약해 보입니다. 제 생각은 일단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등 포인트에 대한 매도를 한 번씩 생각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요.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네 해상풍력 시동거는 SK 뭐 이런 거 하나 있었고 딜바 글로벌이라는 기업이 오늘 코스피에 상장한다라는 거. 요즘에 상장한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 그 다음에 뉴스가 특별한 건 없네요. 요거 한번 볼까? 백악관 엔비디아 구조 요청을 일축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좀 떨어졌다. 엔비디아는 1.9%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증시 떨어진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네. 백악관은 AI 기술이 중국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미국의 AI 전용칩 수출 제한으로 시장을 화웨이가 모두 독차지하게 될 것이다. 대중칩 판매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치 이제 근데 이것도 얘네가 팔아먹는 것도 좋지만 그걸 팔아먹을수록 중국이 그 기술을 베끼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우려가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2006년 중국의 AI 시장이 5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2006년은 뭐죠? 2026년이겠죠? 네. 자, 그래서 미국의 대중 수출 제한은 이 같은 시장을 놓칠 뿐이다. 미국 정부에 SOS를 쳤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 미국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네. 이 젠스당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되네요. 네. 조금, 네,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다. 그죠? 네. 사이좋게 좀 잘 지내면 좋을 텐데. 테슬라도 떨어졌어요. 사이버 트럭 판매 부진, 주가 2.68% 급락. 2차 전지와 전기차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재료가 또 나온 거네요. 그죠? 뭐 사이버 트럭 잘 팔린대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안 팔린대요. 네, 안 팔린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특별한 건 없는데 여기 2차 전지 구하기 임원들 주식 매입 러시 임원들이 사는 것은 나쁘진 않은데 업황이 안 좋으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임원들이 이제 그 자사주 매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 주식을 막 매입을 해서 주가 방어에 나서는 것은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업황 자체가 안 좋고 실적이 계속 안 좋으면 임원들이 주식을 사더라도 쉽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방어하는 정도가 나오거나 단기 상승이 진행되거나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추세를 전체를 바꾸는 것은 임원들의 주식 매수가 아니라 네. 업황의 전환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임원들이 저점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라고 하기는 물량이 조금 약한데요. 그죠? 자, 삼성 SDI 부사장은 500주를 매수했대요. 그래서 8,585만원 8585
네, 또 김종성 SDI 부사장도 500. 네. 그러니까 8585씩 매수한 거네요. 네. LNF 이사회 의장의 경우에는 LNF를 1540주 65,000원씩 1억 66만 원. 네. 뭐야? 네. 그래서 지금 SDI 부사장이 8천만 원, 또 다른 부사장도 8천만 원, LNF 의장은 1억 원, 요거 샀다고 지금 임원들이 저점 매수에 나섰다는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요? 물론 1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좀 너무한데, 네. 그럼 1억 이상 갖고 있는 분들도 더 많을 텐데요. 이거는 매수라고 하긴 좀 그렇다, 그죠?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뉴스는 뭐 그게 다예요. 네. 특별하게 많은 뉴스는 없었는데, 일단은 주가가 좀 떨어진 형태가 됐었으니까 그 부분들 보시고,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미국 FDA 삼바 공장 실사 소식에 주가 7% 뛰었다. 이거를 악재로 묶어서 같이 봤었잖아요. 그때 약가 인하와 FDA의 생산시설 실사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면서 둘 다 악재가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분석들이 됐었는데, 이거를 오히려 호재로 지금 받아들였어요. 자, FDA가 지금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시설 실사에 나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된 거냐 라는 부분이 됐는데, 자, 이게 제품 승인 및 미국 시장 진출 전 단계로 해석되면서 매수세가 몰렸다 이거든요. 이거 초반에는 미국 내 생산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으로 넘어가자, 아니면은 니네한테 뭔가 불합리한 내용을 줄 거야, 약가 인하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부분이 지금 뭐지? 왜 호재가 됐지? 라고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 실사 관련 사항은 고객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 만큼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미 정부의 해외 불시 점검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인 거죠. 즉 이번 실사는 고객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된 거예요. 얘네가 이걸 만들 수 있는 정말 협력업체인가? 한번 가서 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호재가 된다는 얘기죠. 어디라고 밝힐 수 없지만 뭔가 큰 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해외 불시 점검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얘기는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돌자 거래소에서는 이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야, 좋은 소식들 가지고 들어왔네요. 그래서 삼바 주가 반등 진행됐는데, 자, 100만 원대 이상으로 크게 넘어갈 수 있을지 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네. 야, 이거 악재였는데 이거를 호재로 딱 만들어서 갔다. 진짜 호재인지 아니면 악재를 잠깐 눈가림한 것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네. 자, 아무튼 오늘은 시장 자체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도 충격을 좀 받겠죠. 네, 어제 올라왔는데 또 어제 올라온 거 그대로 또 뺏어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참 답답한 장이긴 한데, 우리도 이제 저항대에서 약간 횡보를 한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들 봐야 되기 때문에요. 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박스권 아래쪽의 움직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그 정도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거기까지 오늘 이야기하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오늘은 변동성 구간에 대해서 대비 좀 하시고, 오늘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내일 주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매매를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아예 조금 빠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동향, 그 다음에 주가의 변화, 흐름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고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